베트남 호치민. 흥겨운 춤과 노래가 한창입니다. 오늘은 한국인 신랑 김성익 씨와 베트남 신부 짠 T Kaiem 씨의 결혼식인데요. 늘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꿈꿔온 짠 T Kaiem. Thì em nếu mà em có đi qua bên Hàn Quốc thì đi làm được. Em ở nhà, chồng em đi làm rồi về thì vợ chồng ăn cơm với nhau. 필리핀의 한 작은 섬마을에 사는 32살의 로살린 씨. 그녀도 오늘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He wants to go anywhere. I just want to go with him.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을 선택한 결혼 이주 여성들. 그녀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서른일곱 노총각 김성익 씨. 비행기 시간이 다가오자 여행 떠날 채비를 서두릅니다. 무척 진지한 표정이죠. 와이셔츠에 넥타이까지 매는 걸 보니까 여행이 아니라 마치 출장 가는 사람 같습니다. 주장 간다 말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결혼이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려 가거든요. 아, 그래요? 그동안 혼자 지내느라 많이 외로웠을 텐데 돌아올 때는 꼭 둘이었으면 좋겠네요. 인천국제공항. 성익 씨가 베트남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모쪼록 참한 신부감을 만나서 시골 부모님 걱정 덜어드려야 할 텐데 기대감도 자꾸만 커집니다. 한국에 와서 저하고 제 와이프하고 가정하게 행복하게 잘 살게끔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음은 벌써 베트남에 가 있는 성익 씨입니다. 베트남 호치민.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준비하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한국어 공부에 푹 빠진 짠 T Kaiem 씨인데요. 요즘은 어딜 가더라도 한국어 책을 꼭 가지고 다닌답니다. 선생님. 선생님. 한국. 한국. 음식. 음식. 좋아해요. 좋아해요. 와, 제법 잘 따라 읽으시는데요. 내일 맞선에서 한국말로 이것저것 물어보고 해야 남편감에게 점수 좀 따진대요. 어제 마음만큼 한국어 실력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제 막 20살이 된 베트남 아가씨. 어떤 남편감을 만나고 싶을까요? 그녀의 코리안 드림이 궁금해집니다. Em chưa lấy chồng thì nhưng mà trong nghĩ của em muốn có được người chồng hiền rồi biết lo cho gia đình. Em thì chuẩn bị lấy chồng thì cũng lo là qua bên kia thì bên nhà chồng có tốt với mình không, đối xử với mình ra sao. Rồi vì bản nếu như mà mình lấy chồng được rồi thì mình lo lắng cho chồng, cho gia đình bên chồng, cho cha mẹ chồng. 짠 T Kaiem 씨의 소박한 코리안 드림 꼭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호치민의 한 식당. 김성익 씨가 찾아왔습니다. 짠 T Kaiem 씨를 만나러 온 건가요? 김성익 씨가 찾아온 건 일차적으로 고른 신부감 중에 최종 3명을 직접 만나보고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Em là trong biển người đó là em là thứ mấy? Dạ thứ bảy. Thứ bảy. Vậy là Út hả? Dạ em còn đứa em gái là tính thứ hai trở lên. Còn đứa em gái nữa. Mấy em đã biết ông tuổi tác như thế nào rồi chưa? Dạ rồi. Xin lỗi. 반나절을 꼬박 달려 베트남에 온 김성익 씨. 그가 선택한 신부감은 짠티 카임 씨입니다. 비록 한 번의 만남이었지만 부부의 인연을 맺은 두 사람. 짧은 시간이나마 설레고 벅차는 마음으로 둘만의 추억을 만들어갑니다. 태어나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 한국. 그곳으로의 긴 여행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오로지 남편 하나 믿고 말이죠.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저도 베트남 말을 배우고 이 신부도 한국말을 배우는 입장에서 잘하고 잘 살겠다고 각오는 했지만 한국 음식이 입에는 맞을까? 한국말이 서툴러 힘들진 않을까? 한국 문화에 적응은 할 수 있을까? 막상 떠난다고 하니까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 Như ở bên đây thời tiết bình thường mà bánh thì lạnh, sợ lạnh thôi chứ cũng không có gì hết. Lo thì đi qua bển không biết mình sống ra làm sao. Rồi gia đình bên chồng có tốt với mình hay là không. 그 어떤 걱정보다 전티카 MC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건 남편을 먼저 한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며칠 사이 부쩍 정이 든 부부. 전티카 MC 짧은 이별 초자 무척 아쉽습니다. 날 동안 어떻게 지내? 보고 싶어. 말이 안 통한다고 그 마음을 모를까요? 부부는 짧으면 석 달, 길면 넉 달간 각자의 나라에서 외로운 생활 생활을 보내야 합니다. Chồng nhà bển thì chắc có lẽ là em nhớ chồng mà chắc có lẽ mong cho mau qua ngày qua tháng gặp được chồng sớm chút hạnh bớt nhau. 안타깝게도 한국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신부라면 누구나 겪는 과정입니다. 수도 하노이 못지않게 인적, 물적인 교류가 왕성한 호치민. 국제 결혼도 해마다 증가 추세인데요. 한국 남자와의 결혼을 선택하는 외국 여성이 단일 국가 중에는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Cảm thấy bây giờ xu hướng của con gái Việt Nam bây giờ là thích trai Hàn Quốc do bị nhiễm phim Hàn nhiều. Nhưng mà thường thì mọi người đi đến với nhau đều là do tình yêu. Mà tôi thường nghe thấy thì cũng Hàn Quốc thì cũng được, cũng có một số đọc báo chí, nhưng tuy nhiên cũng ít. Nói chung là cũng có một ấn tượng tốt với Hàn Quốc. 짠티 카이엠 씨처럼 한국 남성을 선택한 베트남 여성들. 그녀들은 한국으로 갈 날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해도 당장 부부로는 살 수 없기 때문이죠. 한국에서의 혼인신고, 다시 베트남 정부의 허락과 결혼 비자 신청까지 걸리는 시간만 해도 무려 석 달에서 넉 달이 걸립니다. 짠티 카이엠 씨가 남편 김성익 씨를 홀로 한국에 보내야 했던 사정도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세계 이민 근로자의 주요 출신국인 필리핀.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이주 여성이 베트남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로사린 씨도 한국 남성과 결혼을 위해 지금 맞선을 보는 중입니다. I feel he's okay. I feel siya na siguro masaligan na siya.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 아직까지 결혼을 못한 로사린 씨 32살입니다. 혼기가 꽉 찬 신부죠. 공장 일을 하며 동생들을 교사로 키우느라 자신은 돌볼 새가 없었거든요. 근데 처음 봤을 때 너무 인상이 좋아가지고. 결혼이 잘 성사됐음 하는 바람입니다. 필리핀 세부. 로사린 씨가 맞선을 마치고 하숙집에 들렸습니다. 돈벌이를 위해 가족과 떨어져서 지낸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아가씨의 10년 살림치곤 참 소박하죠. 감격스러운 결혼 결정, 물론 본인의 의지였다지만 로사린 씨 마음이 심란합니다. 앨범 속에서나마 동생들을 만나면 마음 달래보지만 오히려 앨범을 보게 화근이었나 봅니다. Hello, Day. Kamusta na ka diha? Kamusta na ka? Kamusta ang trabaho? Like, kulwaan ko. Kulwaan ko kay ugma na akong kasal. 언니의 결혼한다는 폭탄 선언에 당황한 눈치입니다. Kamu liba ha? 52. Kamu lay bala dia. Pero man guna siya, iyama ko na kong treat like a princess. I hope. Sana. Hindi na ako may experience. Ang sakit. Maka-experience na ko. Ang happy ko. Ikaw saan? Hinaot. Kuhaan. Hi. 그동안 고생한 언니에게 여동생애들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날 오후 로사린 씨가 예비 씨랑 윤봉원 씨와 함께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갑니다. 로사린 씨의 친정은 필리핀 세부에서도 배를 타고 가야 하는 작은 섬 마을인데요. 두 사람 많이 초조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친정 엄마가 걱정되나 봅니다.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데 정말 친정엄마의 반응이 신통치를 않네요. 집 안에서 가족 노릇을 하며 고생한 달이 먼 이국 땅으로 시집 간다는데 마음이 좋을 일이 없죠. Kung magminyo naman gid siya, ampingan unta siya sa iyang mahimubana nga. Pagikan niya, maayo ang iya panlawas. Pag uli niya, maayo ng gihapon, mas maayo kung dili siya pasipadan ba. Usa ra ginang akong pangayo,
Huwag kong kinahanglan og mga material ang akong kinahanglan at kaluwasan sa mga anak. Kay gusto man niya, suportahan ako siya. 끝내 로사린 씨 친정 엄마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맙니다. 스무 살이나 많은 사위, 나이는 그렇다 치고 한 번 이혼한 경력에 아이도 둘이나 있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말이 안 통해 답답하더라도 예쁘게 봐달라, 싸우지 말라, 장인 장모에 끊을 줄 모르는 당부가 이어집니다. 그렇게 참아야지만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사위는 장인 장모의 걱정을 덜어주려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람 제가 잘 해드릴 테니까. 잘 해드릴게요. 잘하겠다 약속에 로사린 친정 아버지 얼굴이 밝아집니다. 필리핀의 한 쇼핑몰. 신부의 마음을 달래주러 들였나 봅니다. 아, 벌써부터 남편 노릇하시네요. 이만하면 점수를 좀 땄었겠죠? 네. 손에 꼭 맞는 반지처럼 두 사람의 결혼 생활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The vows made between us and I promise to live with you. 사랑의 맹세를 마친 두 사람은 이제 하나가 됐습니다. 로사린이 행복합니다. 언어와 문화적 차이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늘 남편이 곁에 있어줄 테니까요. I want to spend my time in my husband. Then, if he wants to go anywhere, I just want to go with him. 경제적 안정과 행복의 꿈을 안고 한국으로 온 결혼 이주 여성들. 하지만 결혼 이주 여성들의 한국 생활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언어의 차이는 그녀들이 한국 생활에 정착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합니다. 한국에 10년 넘게 산 결혼 이주 여성에게도 여전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나는 필리핀에서 집 한국 그게 정확하지 않아서 13년이 됐는데 한국어 문장 만드는 것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제 아무리 한국 땅에 오래 살아도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다면 온전한 한국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어는 결국은 문화거든요. 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언어를 익혀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의 문화가 다른데 그 문화를 익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언어죠.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이해가 되었을 때 집안에 화목이 올 수 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 겪게 되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가정이 통째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지난 7월 베트남 신부 타티 황옥 씨의 죽음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신혼의 단꿈은 결혼 일주일 만에 남편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부부싸움 끝에 남편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기 때문이죠. 남편보다도 26살이나 어린 신부의 나이 이제 겨우 20살. 왜 베트남 신부의 코리안 드림은 한 줌의 재가 되고 만 것일까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남편의 병력, 그리고 외국인 아내와 말이 통하지 않았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뒤에서 죽여라 이런 소리 났어요. 한청이 다 시켰어요. 언어가 통했다면
남편의 스트레스를 어루만져 줄 수 있었을까요? 남편의 위협에 그녀는 얼마나 살려달라고 외쳤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안타깝게도 이웃들은 그녀의 음성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국제 결혼이 한국 사회에 뿌리 내린 지도 어느덧 10년째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의 숫자만 해도 18만 명이 넘어섰는데요. 이제는 하나의 문화 코드로 자리 잡은 결혼 이주 여성. 과연 그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어느 정도나 성숙해 있을까요? 결혼 이민자들이 사실 그 국제 결혼을 해서 입국하기 전부터 현지에서 그 사전 교육 프로그램, 또 입국해서 초기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 그 사회에 대한 정보 제공, 또 한국어 교육 그런 것에서 시작해서 그다음에 그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양육 지원, 또 정보 그런 것들을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 사전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편인 필리핀. 결혼 이주 여성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프리즘이라는 기관을 찾아갔습니다. 프리즘은 필리핀 내 여성 복지단체로 한국으로 이주하려는 여성들에게 한국어와 문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육 시간은 고작 사흘. 교육 담당자들은 턱없이 부족한 시간 때문에 안타까움을 호소합니다. It's more of the implementation and the time given to us because I feel and think that a 2-day cultural workshop is not enough. It will never be enough. That's one, especially for those who are going to marry Koreans. There's a big factor when it comes to language barrier because usually that's where the problem starts. Miscommunication starts. 그나마 다행인 건 이 교육을 받아야 결혼 비자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사흘간의 교육이나마 기회가 있다는 것에 필리핀 신부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This orientation, it educates more to me, I can understand more about the language, about the tradition. Okay naman po, maganda yung pagtuturo nila. Lumawak yung isip ko kahit na murang edad ko pa. Kahit napakamura ng edad ko, parang naintindihan ko yung mga sinabi nila, kahit may bad words, tapos may... 단일 국가로는 결혼 이주 여성이 가장 많은 베트남. 하지만 베트남 정부에서는 어떤 의무 교육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베트남 내 NGO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베트남의 경우에는 이 교육이 의무가 아직 되고 있지 않아서 실은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런 정보들을 알려드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제 아직은 모두 다 듣지는 못하시는 이제 결혼하고 해서 가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듣고 계시기는 합니다만 아직은 이제 100%가 되고 있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항상 문제가 일어날 때 보면 이제 이런 정보들을 모르고 가시는 분들에게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걸 보고서 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고요. 사전 교육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 상당수 여성들은 교육이 있다는 것조차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당국의 전폭적인 지지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라 버젓이 간판을 내걸고 알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교육을 받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베트남 여성들은 haru 일정이나마 한국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고 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여깁니다. Tìm hiểu về bữa nay thì về văn hóa của Hàn Quốc, cái cách sống bên Hàn Quốc như thế nào khi mình bước qua bên đó. Em học chương trình dài, em học khóa ngày dành cho cô dâu Việt, địa chỉ với lại những hỗ trợ cần khi tụi em gặp khó khăn cần giúp đỡ. 그렇다면 국제 결혼을 원하는 한국 남성들은 어떤 사전 교육을 받고 있을까요? 현재 법무부에서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이라는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7개 국가 국민과 결혼하는 대한민국 남성이 그 대상이고 이 7개 국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교육을 이수를 하고 그 아내가 대한민국 재외공강 즉 대사관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할 적에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시행된 건 고작 2달 전부터입니다. 이전까진 국제 결혼을 위한 아무런 규제도 없었다는 얘기죠. 난데없이 등장한 의무 교육에 남성들의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비자라고 그러잖아요. 비자를 안 내주는 그 한도가 어디까지인지 그런 게 뭐 분명하지 않고 그냥 그 제재를 시키니까 또 이유도 뭐 분명하지 않고 뭐 좀 애매한 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일하다가 와서 좀 불편한 점이 있어. 좀 빨리 또 일하러 또 가야 돼. 국제 결혼. 다문화 가정이 남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심한 남성들. 이것이 국제 결혼 정착 10년 차인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언어나 문화 차이에 대한 노력은 고스란히 아내만의 몫이 되고 맙니다. 쌍방향 언어 문화 교육해서 남편들과 아내를 같이 모아서 아내 나라의 문화를 가르치고 아내 나라의 언어를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실제로 아내는 30명이 왔는데 남편은 4명 정도밖에 안 왔단 말이죠. 남편들이 보이는 무심함은 의사소통의 부재, 폭력과 성적 학대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24살의 진아 도하채 씨. 그녀도 한때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던 결혼 이주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학대에 못 이겨 혼자 필리핀으로 돌아와야 했죠. My wedding life in Korea is not successful because my husband always beating me, starting fighting, shouting, physical abuse, sexual abuse. So I decided to go back to the Philippines and to divorce him also. 국제 결혼, 물론 사랑하는 남녀의 결합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나라를, 아내는 남편의 나라를 알아가는 하나의 문화적 교류이기도 합니다. 일방적인 노력만 강요한다면 하나의 통 안에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을 억지로 담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지난 여름 한 번의 실패를 겪었던 남편 교육을 다시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뭐 할 수 없죠. 뭐 그럼 뭐 바쁘시고 그러면 뭐 다음 기회에 또 뵈야죠. 뭐.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나 오세요, 그럼? 뭐 거의 안 온다고 보면 돼요. 한국 사람이 뭐 배울 게 있느냐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아내 나라의 문화 차이 때문에 오는 갈등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셔야 돼요, 사실은. 남편들과의 교육을 약속한 날입니다. 아이고 늦었네. 고생했지 오늘하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오늘은 아이들이 치른 한국어 시험 결과를 분석해 봅니다. 전문적으로 말해서 분석이지 사실은 아이들의 표현을 바탕으로 아내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시간입니다. 남편들의 표정이 무척 진지합니다. 이만하면 남편 교육 성공적인 걸까요? 최태호 교수가 연락한 사람은 300여 명인데 참석한 인원은 고작 7명입니다. 부끄럽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지난번에 4명이 참석했으니까 2배 가까이 오른 출석률이지만 한국 남편들 정말 너무합니다. 최소한 결혼을 해야겠다, 국제 결혼을 해야겠다 싶은 사람은 그 틀을 만들어서 최소한 60시간 정도의 그 나라 문화, 언어를 익힌 사람에 한해서
혼인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든가. 근데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국민으로 정착을 하려면 제도나 법에 대한 그 적응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유도해낼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법에 대한 뭐 개선,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유도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국제 결혼으로 우리나라에 정착한 결혼 이주 여성은 어느덧 2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희망과 꿈을 안고 혈혈단신 낯선 땅을 밟았는데요. 그녀들은 지금 자신들의 꿈을 얼마만큼 이뤄가고 있을까요? 부단한 노력과 자기 개발을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있습니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다운 그녀들의 삶을 만나봅니다. 중남 당진군 합덕읍. 김현 씨가 남편과 가을 거지하느라 허리 펼 새 없이 바쁩니다. 한국 여성들도 도망간다는 농산일. 무슨 집안 살림하듯이 척척하시네요. 농촌 생활이 벌써 15년째 걸려? 이젠 한국 시골 아낙네가 다 됐네요. 어머니 이리 와서 식사하세요. 다 따라오고. 맥주 조금만 마시세요. 물이 없잖아. 결혼 초에는 지독한 향수병 때문에 밥 한 숟갈 제대로 뜨지 못했는데 역시 한국 사람은 밥심이죠. 정말 한국 사람 다 됐습니다. 1996년 농촌 총각과 결혼한 김연 씨는 중국 출신의 결혼 이주 여성입니다. 김연 씨는 농사에 담배 농사까지 못하는 농사일이 없답니다. 이만하면 농사의 달인이죠. 신랑이 불 붙어준 것 같아요. 몇 달이가? 3달. 3달이면 한 달에 5만 원씩은 맞아? 어떻게 해요? 6만 원 아니에요? 아니요. 적은 것 같다고. 5만 5천 원이다. 일단부에서. 저기 아저씨네 집이다. 일단부에 5만 5천 원이요. 와, 농사일뿐 아니라 한국말도 잘하시는데요? 말도 마세요. 지금이야 동네 아줌마들하고 수다도 떨지만 결혼 초엔 정말 힘들었답니다. 처음에 왔을 때 한국말을 전혀 모르고 처음에는 저게 뭐 다문화 학교라고 그런 것도 없고 많이 외국 사람이 처음 저 왔을 때만 해도 많이 없었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다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언어 소통이 조금 알다 나니까 서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 나 얘기 심정도 알아주고 하니까 많이 편해졌죠. 암째 타국에 와서 닭장안에 갇힌 거 아니에요. 어디 자기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접촉을 많이 했어요. 제가 친구 모임에 부부들 많이 있거든. 그리고 동참하다 보니까 적응 빨리 하더라고요. 남편 덕분에 알게 된 이웃들은 김연 씨에겐 더없이 큰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틈만 나면 남편같이 대동의 일을 도와주곤 합니다. 남이 뭐를 하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를 않고 같이 도와주고 지나가고 그래서 칭찬들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아주 진짜 굉장히 괜찮은 그런 여자예요. 빨래도 안 널고 이렇게 널었지. 바갈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도 쉴 틈 없습니다. 빨래 엄마 집어. 알뜰 숙자만큼 빨래도 푸짐하거든요. 큰딸 미선이, 둘째 은선이, 셋째 내근이, 그리고 막둥이 명근이까지 김연 씨가 한국에서 얻은 최고의 보물입니다. 제가 외국에서 시집 오다 보니까 일단 친척도 없고 처음 오면 친척이 있어야 옆에서 어느 정도 힘이 되잖아요. 근데 애가 있다 보니까 덜 외롭고 애 보면 행복하잖아요. 애 보면 아무 사람이고 애 보면 좋잖아요. 고향 생각, 친정 엄마 생각에 쏟아낸 눈물만큼 기쁨과 웃음을 다들 담아준 아이들은 김연 씨를 한국에 정착하게 한 단단한 뿌리입니다.
요즘 아이 보기 힘든 시골에서 4명의 손주를 둔 시부모님을 그 기쁨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좋아요. 손주 보는 재미. 식구들이 많으니까 좋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시집와갖고서 배워가며 사니까 기특하고. 많이 낯설고 힘들고 외로웠을 텐데요. 당당한 한국 여성으로 살아가는 김연 씨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한국 여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진짜 이렇게 다문화 여성들이 한다는 게 너무 진짜 기특하고 진짜 우리 한국 여성들이 진짜 이런 여성들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요. 앞으로 다문화 가족을 좀 내가 저게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고 싶어요. 이왕 여기 한국에 왔으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 저도 이게 한국 왔으니까 한국 저게 국적도 취득하고 한국 사람으로서 그나마 그 중에서도 조금 제가 아는 것만큼 많이 도와드리고 싶어요. 지난 가을 수확한 버섯 고르기가 한창입니다. 올해 버섯은 유난히 튼튼하고 양도 많습니다. 그 덕분에 일하는 제니 가르시아 씨의 손도 쉴 틈 없이 보이네요. 결혼 전에는 농사를 어떻게 치는지도 몰랐는데 이젠 손에 닿기만 해도 금세 상대를 맞추는 춘부가 다 됐습니다. 진짜로 필리핀에서도 일도 농사농구는 몰랐어요. 근데 여기서도 배우고 수박도 어떻게 심고 고추 많이 배웠어요. 근데 여기 왔으니까 할 수 없어. 뭐 열심히 살아야지. 힘들도. 8년 전 제니 씨 당시 그녀 나이 만큼 많은 이중선 씨와 결혼해 이곳 보여제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하나 믿고 한국을 선택했던 제니 씨는 그 남편 때문에 늘 눈물 바람으로 신혼을 보낸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메론. 메론. 아이 말대로 메론. 남편분이 몸은 조금 불편해 보이지만 그래도 아내를 무척 아껴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8년 전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더 잘했을 남편입니다. 당시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지 않았다면요. 20살 어린 신부가 받아들이기에는 참 버거웠겠네요. 내 인생은 결혼했잖아요. 또 다시 딴 남자 만나면 결혼해가 먹고 또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우리 신랑 나스게만 하고 그냥 기도했어요. 이 세상 사람 아니라고 봐야죠. 우리 집사람이 애기 엄마가 많이 저기하는 바람에 참 이만이나 하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다 고맙지요. 저는 아무리 아파도 내 남편 제니 씨가 병실에서 먹고 자며 간호하긴 3년째.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날마다 우리 신랑 그때 말도 못해가 먹었고 하루하루에 우리 신랑과 많이 변해졌어요. 근데 그때도 내 느낌과 참 너무 좋아가 맞고 하느님이 내 옆에 있었구나 그냥 그렇게.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더니 제니 씨 극진한 마음에 결국 하느님도 제니 씨 부부 편을 들어주셨네요. 남편이 기적적으로 일어나고 아영이와 나영이 둘 딸도 얻었답니다. 병상에서 일어났지만 남편 몸이 아직 많이 불편합니다. 제니 씨가 농사일도 직접 나서야 합니다. 그래도 얼굴 한번 안 찌푸리고 억척스럽고 야무칩니다. 착하고 든든한 아내가 남편은 고마우면서도 미안할 것 같아요.
내가 안 다쳤다면 진짜 막 잘해줬을 텐데. 내가 몸이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잘해주지도 못하고 진짜 막 맨날 속만석에서 진짜 미안해 우리 식구한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시어머니까지 쓰러져서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놈이 나 아프면 다 치닥거려주고 그저 뭐라도 엄마 먹게 해주고 그저 내가 밥 못 먹고 나는 아프면 밥을 못 먹어요. 그러면 뭐라도 어떻게 그냥 닭이라도 사다 닭죽 쏘아줄까 호박죽을 내가 잘 먹게 호박죽 쏘아줄까 맨날 그냥 고민이에요. 그런 게 내가 자식이라도 미안한 때가 많이 해요. 참사려. 아니 똑소리나 진짜. 우수상 유행포문 농협문화복지대상.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정성을 다하며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찾았던 결과가 아닐까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그 진실은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종선 씨는 아내의 진심이 희망이 되려면 국제 결혼한 남편들이 적극적으로 다가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필리핀 사람을 데리고 왔으면 필리핀 말을 우리가 배울 생각을 하고 베트남 말을 배울 생각하고 여자한테만 한국말 배우라고 하지 말고 이 여자한테 뭘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베풀었으면. 7번이 넘어져도 일어나는 개구리 소년처럼 넘어져도 울지 않는 캔디처럼 스스로가 행복이라는 꽃을 피운 제니 씨. 극진한 효부로 현모양처로 살아가는 모습이 한국인조차도 존경스러운 한국인입니다. 아침 일찍 동네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가 마시러 오면 손시아 김 씨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 동네 아주머니가 마시를 오면요? 무슨 한국말이라도 가르쳐 주시나요? 그럼요. 수다를 떨면서 한국어를 배우거든요. 아니 저 밥 남는 거 있었는데 냉장고 넣었어. 찬물에 담갔다가 원래 냉장고 넣는 거야. 그래 벌레가 덜 먹는데 그래야. 당과도 벌레 먹는데요? 그럼 벌레까지 먹어. 그것도 고기잖아. 이들 맛이랑 알아 그죠? 한 번도 무슨 아주머니와의 수다는 하루 종일 유일한 낙입니다. 외국에서 온 어린 새댁이 안쓰러운 아주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봅니다. 사람이 잘 따라요 애들하고. 이제 내가 이모 하면서 그러니까 나도 또 잘 지내고 싶고 외국인들이라 또 친밀감 있게 잘해요. 한바탕 수다가 힘이 됐는지 어린 새댁이 슬슬 일한 제비를 합니다. 장화 신어도 이쁘다 야. 20살의 캄보디아에서 시집 온 샨샤인 킴, 이젠 결혼 4년차 새내기 주부입니다. 한 남자의 아내, 두 아이의 엄마가 됐지만 아직은 더 반일도 힘겹습니다. 일할 때는데 제가 이런 거 안 해봤어. 농사 이런 거 안 해봤어요. 그렇게 한국 와서 고추도 해고 뭐 고구마도 해고 그런 거 좀 어려웠어. 엄마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거 많이 보고 싶어. 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농촌 일에 고만고만한 아이들까지 있으니 지금이 가장 힘들고 고향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친정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남편은 초를 수 없죠. 제가 신랑과 일 힘들다고 그렇게 나중에 신랑 좀 돈 달라고 친정 보내달라고 그런 거 안 됐죠. 신랑과 힘들었는데 애들도 2명 있었는데 키워 수도 있어. 그렇게 계속 한다 돈 달라면 안 되지. 그렇게 제가 생각했는데
저도 일 나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나중에 저기 돈 많이 벌면 제가 보내고 캄보디아 가서 보내주고 그렇게 신랑 많이 안 힘들었다고 그래서 생각봤어요. 집안 살림하랴, 아이들 돌보랴, 반일하랴 이게 끝도 아닙니다. 아직 축사일이 남았습니다. 아, 시골 결혼 이주 여성들의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정말 보고도 모르겠네요. 소축사는 선샤인 김씨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친정이 그리워올 때 서울음 소리에 울음을 파묻곤 했는데요. 마음에 고향 같은 곳입니다. 남편도 아내의 힘겨움을 모를 리는 없겠죠. 마음 같아서는 아이들과 아내를 친정 캄보디아에 수백 번도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형편 때문에 늘 아내와 아이들에게 미안할 겁니다. 애기 엄마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싶어합니다. 돈을 벌어서 이제 처갓집도 좀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여유만 된다면 캄보디아도 더 갔다 오고 싶고요. 장모님도 좀 뵙고 싶고 장인 장모님 그리고 처제도 저도 한번 여유만 된다면 처갓집에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비록 어린 외국인 아내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노력하며 살아주는 그녀가 남편은 큰 힘이 됩니다. 저도 이제 선입견 때문에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그냥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건 잊어버리고요. 그 특히 이제 애기 엄마가 애들을 위하는 마음이 상당히 깊습니다. 저보다도 그런 점이 또 좋고요. 그 좀 때묻지 않는 그런 점 그런 게 좀 좋습니다. 그날 저녁 여보 빨리 와 공부합시다. 알았어. 남편이 다급하게 선샤인 김씨를 부릅니다. 남편이 직접 공부를 가르쳐 주려나 보네요. 말로만 말이 안 통한다고 할 게 아니라 서로가 노력하려는 거죠. 남편이 선생님이라니 선샤인 김씨 말문이 절로 트이겠는데요. 나 오늘 여기통 아줌마가 애기 물어봤는데 몇 개월 되고 나 몰랐어. 무슨 드시는 거야? 그거는 1년에 12개월이니까 그러니까 1월부터 아, 2월, 어린아기를 몇 3월, 개월 됐느냐고 묻는 4월, 말이 생소했던 거군요. 12, 그래도 아유 몰라? 몰라 아직도. 1월부터 바짝 붙어 앉은 부부. 캄보디아와 한국이라는 먼 거리도 바짝 좁혀주는 것 같습니다. 부부의 애정도 더 깊어진 것 같죠? 아무래도 이제 남편이니까 같이 생활을 하고 하니까 바로 이제 선생님보다는 아무래도 생활을 많이 하고 하니까 선생님보다 가까이에서 지나고 그러니까 이해를 많이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좋고 신랑과 계속 배워주고 나중에가 더 몇 년간 계속 공부 알아주고 좋겠어. 말이 안 통해서 포기하는 가정도 많다는데 이렇게 든든한 남편이 곁에 있으니까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모쪼록 선샤인 김씨 부부가 많은 결혼 이주 여성 가정의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한국인이 돼가는 선샤인 김씨. 그녀의 바람대로 한국말 잘하는 엄마,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될 날을 기다려봅니다. 우리 사회의 한 몫을 하며 당당한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들. 이제 손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IT 강국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서 컴맹을 탈출한 베트남 출신의 이은주 씨. 웬만한 한국 여성도 요리하기 힘들다는 궁중 음식을 선보이는 캄보디아 출신의 대장금 쌈소리아 씨.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의 친딸을 자처하는 필리핀 며느리 조세핀 씨. 결혼 이주 여성들의 국적과 인종만큼이나 다양한 그녀들의 삶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어엿한 한국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와 이번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나한테 무슨 선물 줬으면 좋겠다. 근데 나도 말고 우리 친구들한테 이런 선물 줬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생각하면서 이쪽에 달로 가는 거야. 자 우리 달로 가보자. 시작. 우와 달로 가보세요.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 구성된 레인보우 합창단이 성탄절을 맞아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많은 다문화 가정에 희망의 노래를 들려주려 합니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무지개는 여러 빛깔이 모여야 그 가치가 더 아름다워지죠. 마치 다문화 가정의 여러 색깔처럼 말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이 선택한 한국. 이곳에서 아름다운 무지개로 빛날 그녀들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주민 여성들의 자녀를 인정하기 전에 그들의 엄마를 먼저 따뜻한 마음으로 가슴으로 맞아준다면 엄마들이 집에서 하는 교육에 더 힘이 붙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에서 만나실 때 와 멋진 대한민국의 여성이구나 하고 받아들여 주신다면 그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그 가정에 멋진 엄마로, 멋진 아내로, 멋진 이웃으로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눈부신 바닥 물결처럼 새로운 희망과 인생이 있을 거라 꿈꿨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을 꿈처럼 달콤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한국 요리에 배울수록 어려운 한국어. 그리고 차가운 시선이 여자가 아닌 아내가 아닌 한국인이 아닌 이방인으로 살게 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 둘씩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결혼 이주 여성들. 그녀들은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한국인입니다. 저는 앞으로 일하면서 그 사회복지 그런 쪽으로 미용실 샵을 창업하고 싶어요. 친구처럼, 엄마처럼, 동생 언니처럼 그렇게 지내고 싶어요. 애들한테 똑똑한 엄마 되고 싶고요. 필리핀에서 온 친구들에게 한국 생활에 도움을 줘서 편하게 해주고 싶어요. 저는 중국말 쫀쫀이도 되고 싶어요. 우리 가족과 행복하고 잘 살아 죽겠어요. 이거 제 꿈이에요. 사랑해!